수요 스페셜 시간입니다.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을 나눠봐야겠죠. 이분 모셨습니다. MTNW 다냐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좀 새롭게 달라진 모습 펌을 하셨네요. 네. 이게 지난 10월 30일 날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네.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서 지수를 말아 올리라고 펌을 했더니 11월부터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1월 29일 날 마감하는데 또 지수가 종가로 크게 밀어올려가지고 네. 저도 30일, 31일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시장 보느냐고. 근데 펌을 하니까 또 지수가 올라가요. 가끔 이제 지수가 불안하면 펌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름의 시장에 기원을 하는, 힘을 보태주는 그런 펌, 나름의 다냐 선생님만의 또 하나의 징크스랄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네요. 저도 다음번에 시장 빠지면 한번 같이 다냐 선생님이랑 손잡고 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겠어요. 2월 들어선 확연하게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오전장 대비 오후장 살짝, 오전장 대비 오후장 살짝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같지 않아, 연초 같지 않아 해서 불안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지난 수요일 단칼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수의 상방은 확인됐다. 아직 그러면 이제 하방이 어딘지 그 부분 확인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또 지금 이제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이게 공교롭게도 또 작년 5월하고 똑같아요. 작년 5월에도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 주식 투자하시면 고민이 많았는데 작년 5월과 지금 전략 똑같습니다. 수급이 불균형하고 어떤 불안정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믿고 가자. 작년 5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지난 5월보다 더 증가됐죠. 그렇다면 더 자신감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에서 많은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 운용 전략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지금 주가 지수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주식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고 내일이죠. 오늘인가 내일인가 연기금 중장기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됐을 때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 그래도 너무 겁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이 뒷받침돼주기 때문에 실적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의 불안을 조금 계속 낮춰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장 속에서 설 연휴 전까지 일단 명절 한번 끊고 가야 되니까요. 네. 그 전까지 저희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섹터라던가 이슈라던가 봐주시죠. 네, 한 번씩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준비되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돼요. 매월 말일 날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떤 거냐, 이것이 어떤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건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매도하는 건지 이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지난 1월 31일 밤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일단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매도해서 지수를 종가에 미는 게 부담스럽지만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리밸런싱 차원이라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다. 그래서 2월 1일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부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요인인데 최근 들어 주가 수준을 보면 지난 8월 30일에 보면 종가가 최저가 긴 음봉이 나왔고요. 또 10월 30일도 마찬가지고 11월 30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또 12월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1월 29일도 마찬가지 종가로 밀렸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리밸런싱 차원 월말 매도하고 월초 매수했을 때는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큰 염려는 할 거 없고 대신에 말씀드리는 거는 지수는 이제 상방은 여기서 확인됐지만 하방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지난 2월 1일 장중 저가 부분이 하방을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수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설 이전이건 설 이후건 두 다리 쭉 먹고 투자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변동성인데
과거하고도 요번에는 저는 많이 놀랬거든요. 64%가 하루에 상승하는 긴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과거에도 보면 작년 6월 달에도 긴 양봉 나왔다가 지키지 못하고 음봉 깨고 내려가고 양봉 나왔다 음봉 깨고 내려오고 양봉 나왔다 깨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참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 양봉이 종가가 꼬리를 만들지 않고 고가로 끝냈다라는 게 조금 제일 두려웠고,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이 고가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으면 지수는 더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빅스가 이러한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면 결국에 지수 역시도 밴드복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 CBOE 빅스 지수를 보면 바닥은 여기 나왔어요.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이 밴드를 봤을 때 이 상단을 돌파하는 그러한 빅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투자하셔라. 이미 한번 매를 맞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매는 겁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믿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고객 예탁금. 자,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객 예탁금 74조 원을 기록했어요. 1월 12일 날. 74조 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빠지면서 지금 68조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제일 시장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가자는 기준이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이 지지되면 대략적으로 지지가 역대가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65조 원이 지지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설을 앞두고 기업들이라든가 개인들이라든가 설 자금 소요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일단 자금은 어느 정도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출되더라도 65조 원이 지지받는다면 너무 염려하실 것 없다. 저는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화면 보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지금 유동성도 필요하고 풍부하고 일단 시장의 테마주들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매할 거냐? 설 전과 설 이후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주요 이벤트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설 전에 주요 이벤트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뷰가 2월 10일 날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신규로 편입될 거냐 정하는 거고 26일 날 편입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증권가에서 보는 게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녹십자하고 한미사이언스예요. 그럼 녹십자가 이 지수에 편입됐을 때는 패시브 자금이 최대 1,639억 원까지 매수 유입될 수 있고, 한미사이언스도 1,128억 매수 유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빅히트라든가 HMM이라든가 SKC가 편입이 굉장히 유리한데, 결국에 SKC는 2차 전지 동박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폭이 강했고요. 빅히트 역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되는 부분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리뷰가 10일에 있고 편입이 실제 시작되는 게 2월 26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들 종목군들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눌렸을 때는 이때는 담아보자. 왜냐하면 편입됐을 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입되는 2월 26일 매도 기회로 잡는다면 이것도 저위험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팁을 드리면 녹십자는 최근 들어서 CS 창구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CS 창구에서 들어온다면, SKC도 CS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면, 빅히트도 CS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면 우리 이건 과감히 붙을 수 있다. CS 창구가 매수하는 거는 뭐냐면 파생상품 거래죠. CFD 창구를 이용하는, 가장 크게 이용하는 게 CS 창구입니다. 작년부터 SK라든가 SK케미칼이라든가 CS 창구들은 파생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일으키면서 그 평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10% 양도소득 올 4월부터 부과된다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CS 창구는 단타가 아니라 추세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CS 창구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지속적으로 된다면 매수부터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CS 창구 저희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볼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건 이벤트를 봤지만 이거는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관심 종목 등록시켜 놓으시고 매수를 집중할 수 있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2021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예상 종목을 쭉 추려보니까 460여 개가 나와요. 네. 460여 개가 나오는데 상위 탑 10 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본다면 큰 문제 없다. 대신에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2020년 말부터 움직인 주식들은 제외시켜야 되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증가된다 보니까 8,000원부터 5만 원까지 이게 OTT 관련 이슈에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적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익률이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럼 주가는 바닥이어서 기술적인 반등, 빠지는 것보다는 먹을 수는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성장성과 이익을 같이 봐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2021년에 매출액이 증가되는 업종을 보면 공통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통신 부품주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통신 부품주가 있고 에스토리라든가 키다리스트 같은 OTT 관련주들이 있어요. 통신 부품주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게 2019년도 실적이 크게 증가돼서 KMW 같은 경우 12,000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거기 있거든요. 그 기록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밀린다는 거죠. 통신부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통신부품주들 RFH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통신주를 본다면 이런 쪽으로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볼 게 외형도 좋지만 영업이익 이거 무시하지 마라.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는 것들은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주식들의 상승 탄력이 훨씬 크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세경 하이테크를 보면 지금 13,900%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지금 주가 못 가죠. 왜 그러냐면 얘는 2017년도 증가율이 이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못 가는데 결국에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거라면 못 가도 반, 최고가 기준 절반 가격은 갈 수 있다라는 거. 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생소한 것들이 있죠. 코스맥스 MBT, CJ 프레시웨이, 이노메트리, 효성 첨단세 보세요. 최근 움직이는 거 이슈가 있지만 네. 실적 이슈는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 이거는 2020년에도 이거 나와서 이런 거 주목하자 했던 거고. 그러면 이거 빼고 순이익 같은 경우 이렌텍은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고 세경 하이텍은 수익까지 나오죠. 그러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이 높아지니까 이거 괜찮죠. 또 한미약품 있네요. 한미약품 있는데 네. 한미약품 이것도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2020년이었습니다. 2021년. 다음 한번 볼게요. 2022년도. 자, 2021년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거는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게 보고 지금 덜 오른 거는 2021년 실적 개선 종목보다는 2022년 실적 개선 종목이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겠죠. 저 지금 좀 설레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그럼 뭘 봐야 되죠? 좀 덜 오른 거? 자, 덜 오른 거 봐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액 성장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위 10위를 보니까 코로나19 제일 타격을 받죠. 항공, 여행.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당연히 커지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GK라든가 CJ, CGV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자, 이거는 관광객의 그렇죠. 타격을 이거는 받았던. 코스닥에 아니 코로나19에 완전 직격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SD판 같은 경우는 2020년 적자죠. 2021년도 흑자 전환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주가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대신에 원자재 때문에. 대신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빠진다면 현재 주가에서 30% 이상 빠진다면 이것들은 부각받을 수 있겠고 또 여기서 보니까 생소할 거예요. 루트로닉. 이거 역시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피부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투자를 확대해서 적자가 지속적으로 났다가 미용기기 FDA 승인 받으면서 해외 수출 나니까 이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세요. 고점 대비 지금 저가 대비 지금 150%가 올라왔지만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 반이에요. 그럼 이런 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주가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것들 당연히 편하게 담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조선 기자재 성광밴드. 지금 못 가고 있죠. 다 가려서 있지만 나중에 조선 기자 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살 거 없을 때 부각받는 게 이제 저평가네. 조선 기자재 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적 좋아지는데 주가 안 올라가고 있죠. 그럼 결국에 이런 거 안 갈까요? 저는 틀림없이 간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제 순이익 측면 본다면 성광밴드 또 나와 있네요. 두산. 여기도 있고. 예. 네. 두산 이거 수익 증가들 이제 뭐냐면 구조조정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가 지금 바닥권이에요. 여기서 좀 더 밀리면 담아놔야죠. 한진칼 경영권 이슈로 해서 많이 갔다가 지금 빠졌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또 CJ 프레시웨이는 아까 2020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있는데 2021년 22년에도 순이익 성장률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가실 수 있는 뭘 살까,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2020년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증가되는 주식들 많이 올라간 건 부담스러우면 덜 올라간 거 아니면 나는 이제 길게 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2022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 종목 중에서 지금 덜 올라간 주식들 담아라. 지수가 빠지면 더 사라. 그럼 이런 것들을 살 때 여러분들 1, 2, 3, 4 분할 매수죠. 현재 가격에서는 내가 1000주를 살 거면 100주. 그럼 산 가격에서 5% 빠졌을 때는 200주.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4번 나눠서 10%, 20%, 30%, 40% 늘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접근하신다면 뭘 살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내 본업에 충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보상은 계좌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보상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의 등락,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부업인 주식 투자가 본업인 자기 보다 소홀해지면 회사에서도 인사평가 못 받죠? 연봉 깎입니다. 그렇다고 실적 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되 부업에서 충실함에 대한 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적주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2021년도 좋지만 2022년 좋아지는 것들 먼저 잡아라.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여러분들 한번 딱 보시면 돼요. 상위 10위 안에 랭크된 거 보면 성장주들이 다예요. 성장주가 다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수가 빠지는 시점에 성장주가 올라갈까요?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에 성장주가 올라갈까요? 지수가 상승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를 받던 이 업종들이 이제 부각을 받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왔어요. 이제부터는 이익률이 얼마큼 나오는지가 2차 상승의 관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표를 우리가 가지고 보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다려라.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수익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느끼는데 제가 마음이 다 따스해지는 느낌은 뭘까요? 안정감이 확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방금 보여주셨던 실적 탑10 종목들 이 표를 못 보신 분들이 안쓰러워질 만큼 굉장히 좋은 자료를 공개해 주신 거거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궁금했지만 그걸 다 취합할 여력이나 힘이 없었는데 다냐쌤이 이렇게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주를 높일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내 종목 3개 저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기쁨을 표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매주 수요일에 다냐쌤 모시고 이 시간 꾸려 나가는데 이 시간에 이들 종목 중에서 다냐쌤은 요즘에 요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이렇게도 분명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저희 시간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자료 받아서 제 기분이 다 좋네요. MTNW 다냐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